이 파일을 그냥 이 상태에서 환자분의 요구사항이나 저의 요구사항을 기공소에서는 그 컴퓨터상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 임시치아를 보고 환자분께서 모양이나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시면 그거를 최종 보철물인 단단한 그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로 교체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평범한 동네 치과의사 서정욱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그 전 영상에서도 한두 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지난번 영상과 마찬가지로 아주 자주 하는 거지만 참 할 때마다 재밌고 신기한 그런 내용을 또 하나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 환자분께서는 뭐 다른 데는 보실 필요 없고, 이게 앞니 쪽만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이제 치아 남아있는 세 개는 뭐 다 흔들려가지고 잇몸이 안 좋아서 발치를 하고 이제 임플란트를 하고 이제 치아를 넣는 과정을 할 건데, 임플란트에 관련된 얘기가 아니라 이제 그 임플란트 후에 보철을 할 때 디지털을 사용하면 얼마나 편한지 한번 또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은 이렇게 임플란트 이제 앞에 치아 세 개는 뺐고 이 자리에는 임플란트 3개를 하고, 뒤에는 뭐 원래 이가 없었기 때문에 뼈 이식 필요 없었고, 여기는 발치를 하면서 임플란트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 쇠 같은 걸 달지 못하고 살로 덮는 거죠. 일단 이렇게 하고 나서 중간에 한 보통 3개월 정도 기다리거든요. 기다리는 동안에는 뺐다 꼈다 하는 그 임시 틀니, 그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한 3개월 동안에 여기가 비어 있으면 너무 보기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임시 틀니를 만드는데, 임시 틀니도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거는 이제 최종적으로 보철하기 직전 사진이긴 한데, 이렇게 이가 없으니까 여기 양쪽에다가 철사를 걸어 가지고 뺐다 꼈다 하는 임시 틀니를 한 3개월 정도는 하고 계시는 거고, 3개월 후에 2차 수술을 해서 여기 원래는 살이 덮여 있었던 부분에 이렇게 스캔 바디를 연결해 가지고 스캔을 해 가지고 이 위에 치아 5개를 만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임플란트 수술에 관련된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수술이 잘 됐고 임플란트가 단단하게 잘 고정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 보철을 만들 때 이게 어금니가 아니라 앞니잖아요. 그러니까 앞니니까 아무래도 중간에 임시치아 형태로 한번 중간에 가고 그 임시치아를 보고 환자분께서 모양이나 여러 가지로 마음에 드시면 그거를 최종 보철물인 단단한 그 지르코니아라는 재료로 교체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굳이 잘 그렇게 안 하는데, 앞니는 아무래도 정면에서부터 지금 여기는 5개가 다 신비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임시치아 단계를 하나 하는데, 이제 원래는 어떻게 하냐면 임시치아를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손으로 만듭니다. 그러면 사람 손으로 만든 임시치아는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거를 똑같이 2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 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죠. 그때마다 같은 사람이 만들어도 똑같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디지털 세상은 저희가 템퍼럴이라고 하는데, 그 임시치아도 사실은 컴퓨터로 다 디자인을 해서 만들거든요. 자, 그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여러 번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임시치아를 만든 거죠. 이 뒤에 2개가 더 있겠죠. 그러면 이 임시치아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종 보철물이 아니라서 이렇게 한번 껴보는 거죠. 진짜 치아처럼. 보니까 여기가 약간 짧아요. 그러면 요거를 최종 보철물로 바꿀 때 길이가 제가 봐도 약간 짧고, 아니면 환자분이 뭐 이 송곳니나 앞니 모양이 어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거를 좀 수정을 해달라 그러면 제가 그걸 다 기록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록한 상태를 기공소에 보내고, 그리고 이렇게 낀 상태에서 다시 이거를 스캔해서 보내면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서 보내요. 근데 여기서는 다 맞았는데 실제로 껴보니까 약간 짧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렇게 디자인이 컴퓨터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 파일을 그냥 이 상태에서 환자분의 요구사항이나 저의 요구사항을 기공소에서는 그 컴퓨터상에서 조금만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예 처음부터 손으로 다시 만드는 게 아니라 수정할 부분만 살짝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엄청 간단하죠. 복잡하지가 않죠. 임플란트와 이 내면은 잘 맞는 거고, 이 겉에 외형만 조금 수정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앞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간에 최종적으로 임시치아를 만들기 전에 한번 이런 식으로 제가 환자 입안보다 오히려 더 정확하게, 앞에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입안에서 보이지 않는 안쪽까지 이렇게 여러 군데를 다 확인하면서 돌려보면서, 만약에 이제 이게 사람이라고 치면 이렇게 막 돌려서 제가 다 이 안을 볼 수가 없는데 이렇게 보고 정확하게 오케이 하면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막상 껴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환자의 요구사항과
저희 요구사항을 다시 적고 이 상태에서 다시 스캔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기존에 아까 보여드렸던 그 임시치아 파일이 있기 때문에, 크라운 파일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정을 해가지고 그냥 최종 보철물로 다시 출력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제가 말하는 거는 되게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은 아날로그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그 임시치아의 파일을 보관하고 있을 수가 없고 사람 손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 임시치아를 스캔해서 다시 보낸다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파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간단하게 수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종 보철물을 이런 식으로 보시면, 임시치아는 색깔이 그냥 임시치아라서 뭐 정확하게 맞추는 게 아니라 모양 위주로 보는 거고, 길이도 정확하게 딱 맞추고 치아랑 거의 비슷한 색깔로 해가지고 여기서부터 5개가 쭉 들어간 거죠. 엑스레이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엑스레이보다는 요 화면이 해서 요거는 지르코니아라는 이제 최종 보철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너무 심플한 거죠. 환자분들은 대략 이해하시면 되고, 아마 원장님들이 보시면은 되게 신기하실 텐데, 저도 처음에는 이 임시치아를 최종 보철물로 바꾸는 과정이 디지털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서 한참을 이제 저희 소장님과 뭐 얘기를 하다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앞니도 환자분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그 아날로그에선 요구를 해도 반영이 안 돼요, 잘. 그러니까 구현이 안 되는데 이렇게 쉽게 디지털로 구현되는, 특히 앞니 같은 경우에는, 오늘은 앞니의 경우에, 특히 앞니 경우에 환자분의 요구사항을 그대로 잘 반영해서 아주 간단하게 최종 보철물을 제작하는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